중세 유럽 왕실은 외국 왕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은 신하들과 결혼하였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신하는 어깨에 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혼담을 받은 신하는 땡 잡은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 해괴하고 웃기는 혼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된 태종 이방원. 태종이 보낸 딸의 혼담을 별 볼 일 없는 관리가 걷어찼습니다. 태종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조선 조정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들 사이에 눈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젊은 사관들이 킥킥대며 붓꽃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관들 덕분에 우리는 흥미진진한 태종의 흑역사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요약하지 않고 실록의 기록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야사를 보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종이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1년 전 1417년 음력 9월 2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종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점쟁이 지화에게 이숙의 막내 아들의 팔자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팔자란 사주를 보기 위한 생년월일시 8글자를 말합니다. 이숙은 춘천군수에서 쫓겨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실록의 기록은 평소체로 말하겠습니다. 지화는 이숙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이 팔자를 물었다. 이숙이 말했다. 그건 왜 묻소? 지화가 말했다. 왕명을 받은 것이요. 그러자 이숙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권궁주의 딸이라면 내 아들은 있지만 궁인의 딸이라면 내 아들은 죽었소. 나는 그런 혼인관계를 맺고 싶지 않소. 이숙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태종은 원경왕후 이외에 후궁이 9명이나 되고 자녀가 12남 17녀였습니다. 여기서 권궁주는 네 번째 후궁인 의빈 권씨입니다. 권씨는 개국공신 권근이 친척인 명문가문 출신입니다. 궁인은 두 번째 후궁인 신빈 신씨입니다. 신씨는 원경왕후의 시녀인데 후궁으로 스카웃되었습니다. 신씨는 천인 출신입니다. 신씨는 미모도 뛰어났고 자녀도 10명이나 낳아서 태종의 총애를 받았죠. 태종은 신빈 신씨의 첫째 딸 정신옹주를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숙은 혼담의 상대에 따라 아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해괴한 말을 했습니다. 이숙은 의빈 권씨의 딸이라면 예스지만 신빈 신씨의 딸은 노라는 거죠. 태종이 총애하는 후궁을 멸시하며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좋은 말도 있을 텐데 기분 더럽게 말했죠. 점쟁이 지화는 태종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태종은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다. 이숙의 가문은 원래 바르지 않다. 나도 이숙과 혼인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숙의 말이 너무 무례하다. 태종은 사원부에 명령해서 이숙을 감옥에 가두었다. 갑자기 이숙을 구속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헌부는 난리가 났다. 이숙의 진술을 받고 상황을 파악한 사헌부의 관리가 왕에게 뛰어왔다. 사헌부 관리가 말했다. 전하, 이숙이 멀쩡한 아들을 죽었다고 말하여 전하를 속였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국문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태종이 말했다. 이숙이 이미 이실직고했는데 또 무슨 형벌을 준다는 것이오? 사헌부 집의 성엄이 말했다. 이숙이 불경한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불경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형벌을 주기 위해서 국문을 해야 합니다. 태종이 말했다. 그자가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나도 그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소. 이때 고위 관료들이 몰려왔다. 태종은 그들에게 하소연했다. 내가 말이오, 이숙에게 아들이 있다 하여 내 딸을 출가시키려고 했소. 사람을 시켜 그자의 팔자를 물었소. 그런데 이숙이란 자가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고 권궁주의 딸이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소. 그리고 팔자를 주지 않으니 이 무슨 마음보란 말이오. 후궁이 천하더라도 내가 왕인데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했소. 도대체 이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그래서 내가 사헌부에 명해서 이숙을 잡아들인 거요. 여러 고위 관료가 말했다. 이숙이 크게 불충합니다.
사헌부에서 이속을 대역지로 다스릴 것을 청했다. 태종은 그것은 지나치다며 곤장 100대를 때리고 서인으로 만들라고 했다. 그러자 조말생과 김효순이 나서서 말했다. 이속의 제가 대역에 관계되니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신하된 자는 모두 그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속의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대신과 법관들이 반드시 다시 청할 겁니다. 만약 대역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몰수하고 귀양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태종이 말했다. 경들의 말은 알겠소. 그러나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소? 경들이 의논하여 사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시오. 윤사형과 원숙이 말했다. 조금 전에 아린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연이 말했다. 대역죄를 너무 감형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란 만세에 걸쳐 공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감형하더라도 이속을 사형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말생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태종이 말했다. 나는 차마 죽이지 못하겠소. 그러자 하연이 말했다. 불충한 자가 머리를 보존하고 서인이 되어 서울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제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소서. 그러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사헌부에서 상소문을 올렸다. 구구절절 이속이 대역죄인이라고 주장했다. 곤장 100대를 때리고 폐서인으로 그치다니 분통하다고 했다.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사관원에서도 법대로 처벌하라고 했다. 관료들의 요구에 밀려 태종은 이속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사헌부와 사관원이 대간이 합동하여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이속을 대역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도 태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사헌부에서 이속의 신상 털기를 했다. 이속의 집에서 이속, 김사문, 유복종의 아내 네 사람이 밤새 술 마시며 윷놀이를 했었다. 그때 김사문이 유복종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소문을 알았다. 사헌부는 이속을 신문하여 사건의 진술을 받아냈다. 태종에게 청해서 해령부사 김사문을 파직하고 국문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김사문이 날벼락을 맞았다. 여기까지가 9월 2일 하루의 기사입니다. 이것으로 이속의 순환은 끝났을까요? 두 달 후 11월 3일 다시 사헌부에서 이속을 법대로 처벌할 것을 정했다. 그러나 태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5일 사헌부, 사관원, 의정부 6조에서 각자 상소문을 올렸다. 조선정부의 모든 기관이 들고 일어났다. 이속을 법대로 처벌하소서. 태종은 이속을 창원부의 관노로 만들었다. 이것으로 조용해졌다. 그런데 5년 후 세종 4년 1422년 4월 태종이 죽기 한 달 전 이속의 이야기가 실록에 나온다. 사헌부에서 불충한 자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했다. 태종의 어진 은덕을 입어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21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 대상 1호는 이속이었다. 이속은 왕실을 업신여겼으니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을 끝으로 이속은 더 이상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속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속이 혼담을 걷어찬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태종은 왜 이속을 보호했을까요? 이속에게 퇴짜 맞은 정신홍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2편을 기대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야 힘이 납니다.